안녕하세요. 세상을 가볍고 느리게 바라보는 저속 노아 저속 취향 비평실입니다. 저속노아 왜 이렇게 집착하시죠? 오늘 주제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 뭐죠, 가지님? 쫀득. 우리 사회에서 쫀득이란 무엇인가? 쫀득이란 무엇인가? 일단 잠깐만 카메라 조정하겠습니다. 네? 밖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요? 고양이가 아이고, 이따 한번 돌봐주러 가야겠네요. 어쨌든 네, 헛소리 하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이 주제를 고른 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최근 유행하는 게 저는 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먹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두바이 쫀득 쿠키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두쫑쿠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정의? 네, 근데 사실은 쿠키가 아니에요. 일단 두바이는 어디서 나온 거죠? 두바이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나오고, 네, 두바이 초콜릿이 그 카다이프를 안에 넣고 위에 초콜릿을 덮어서 이렇게 네. 파삭하면 이제 안에서 카다이프가 꾸덕하게 나오는 그걸 말한 건데, 그러니까 초코 찹쌀떡 같은 거 안에 이제 카다이프가 들어가서 두바이 이름 빌려오고 그 쫀득한 식감 빌려오고, 근데 쿠키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정리라면은 두바이 초콜릿 저도 알거든요. 이제 겉에 바삭하고 안에 이제 피스타치오 있고 바삭한 네.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거는 바삭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의 바삭함? 아 근데 겉에도 딱딱하니까 딱딱함 속에 그 꾸덕한 바삭함이 그 전제이긴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위해서 무조건 바삭함이 있어야 되는 맞아, 맞아요, 그렇죠. 이제 딱딱한 식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면 두바이 쫀득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아무리 그게 두바이 초콜릿에서 모티프를 따왔다고 해도 그럼 뭐 어폐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어. 근데 거기에 쿠키까지 붙으니까 그냥 쫀득밖에 안 남는데 앞뒤로 이상한 게 붙은 느낌?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 두바이도 아니고 쿠키도 아니고 그냥 쫀득이야. 쫀득만 남아 있다. 그냥 초코떡이야, 초코떡. 초코떡 이 새끼 본체는 쫀득이다. 그러면 이제 쫀득 리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 시식 후기 한번 해주시죠. 이게 왜 유행하는지 떠나서 일단 맛은 어땠는지. 아, 저 진짜 개 맛있었고요. 개 맛있었다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봐봐, 생각보단 근데 이 겉에 이 떡 느낌이 생각보단 단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먹었을 때 쫀득 바삭했잖아요. 그 물었을 때 카다이프 바삭 소리가 나한텐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갯모해를 느꼈습니다. 갯모에라 하면 이제 어떤 거죠? 쫀득과 바삭의 앙상블을 느꼈어요. 모순된 식감이 있었다. 네, 모순된 식감이 굉장히 맛있었고, 이제 제가 사온 지점은 이제 한국인의 최고의 칭찬이 안 달고 맛있다. 네. 안 달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느꼈거든요. 그 맞네. 쫀득함의 밀도가 맞네. 약간 다른 쫀득한 식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밀도가 높았다. 그래서 밀도. 씹을 때 생각보다 많은 악력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씹자마자 바로 아드득 소리가 나니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감 자체에도 신기함이 있어서 이게 유행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두쫑쿠라고 줄이는 게 좀 거슬려요. 왜 거슬려요? 왜 거슬리냐면 이게 사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두바이 쫀득 쿠키에서 두바이도 없고 쿠키도 없고 맞아. 실존하는 건 쫀득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면 이제 두쫀쿠가 돼서 단어 자체가 좀 귀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귀척 느낌. 귀척은 뭐죠? 귀여워하는 척인가요? 그러니까 본질은 안 귀여운데 네. 귀여운 포장한 거가 귀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느낀 게 이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규유유나 푸대푸대 같은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뜻 아시나요? 없는데 네. 그냥 의성 오테어처럼.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요즘 약간 유유라고 쳐도 되는데 듀유유라고 치는 거예요. 듀라는 단어가 뭔가 이제 좀 그 가나디라는 캐릭터가 쓰기도 하고 좀 귀여운 어감이기 때문에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푸대푸대는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묘한 느낌을 알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그 귀여운 어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줄여서 부르는 건 아닐까 그 점이 좀 거슬렸습니다. 근데 귀여운 게 약간 큐티 이런 거보다는 무해하고 아방한 느낌? 뭔가 허술한데 그래서 좀 더 보듬어주고 싶은 귀여움? 그런 게 있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 허술함이 보인다는 지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쫀득이란 단어를 굳이 쓸까? 왜냐면은 지금 잠깐 개소리 코너 하자면 네. 저는 이거 그냥 제가 오늘 먹고 느낀 건 리버스 찹쌀 탕수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찹쌀 탕수육 먹어보면 겉은 바삭한데 속은 또 쫀득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왜 리버스 찹쌀 탕수육이냐면 그 찹쌀 탕수육에 찹쌀이 안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이게 찹쌀이 안 들어가고 전분을 개빠르게 저어야지 그 쫀득한 식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찹쌀 탕수육에도 이게 찹쌀은 안 들어가 있고 본질은 탕수육만 나와 있다는 건데. 또 빈 깡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쫑쿠라는 거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좀 특유의 어감 때문에 더더욱 유행하는 게 있다. 맛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보통 많이 쓰일수록 또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뭐 유행어라는 게 있듯이. 그렇기도 하고 그 줄임말이 굉장히 입에 착 붙는 그 뭐 모든 제품이 네. 더 유행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름력이 이름력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에서 쫀득만 남았잖아요. 네. 제가 요즘은 이제 저 리얼 메일 상남자로서 제가 네. 이 시대의 상남자로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네. 저 굉장히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에 쫀득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느낀 게 쫀득 니트, 쫀득 스타킹. 쫀득 스타킹도 있어요. 씨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근데 그냥 스타킹인데 쫀득 붙이니까 괜히 더 신축성 좋아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작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디저트 시장, F&B 시장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쫀득한 식감이 좀 집착할까요? 옛날에는 좀 뭐랄까 카스테라 같은 푹신한 것도 좋아했고. 맞아. 카스테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과는 좀 약간 좀 더 단단하고. 그쵸? 아 저 꾸덕하다는 말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꾸덕.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할 만한 걸 다 싫어하고 있어. 근데 이제 꾸덕하죠. 일단은 약과가. 꾸덕하죠?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쫄깃함에 대한 니즈가 생겼는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여태까지의 그런 디저트가 여태까지라고 하면 제가 이제 90년대생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늙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00년대 애들은 호황기를 누렸잖아요. 디저트 호황기 때부터. 그러니까. 부럽다 야.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우리 때는. 자 선배의 말을 듣도록 해. 그러니까 이걸 들어. 자 어서 내 꼰대의 말을 듣도록 해라. 네.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SPC가 디저트를 거의 독점했기 때문에 그쵸. 이 저도 인생 삶의 제일 첫 아르바이트가 파리바게트였거든요. 진짜요? 예. 몰랐네. 예, 저는 이제 약간 그 리얼맨 상남자기 때문에 뭔 상관이죠? 갯모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 약간 좀 애견남의 향기가 나는 빵집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나중에 빵집 완전 노동천데? 노동의 현장인데? 그쵸. 그래서 테토 같아요, 빵집은. 아 그런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토 하긴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따끈따끈 베이커리에서 네. 제빵 잘하는 사람을 다 근육질이거든요. 아니 제빵 완전 노동임. 아니, 어쨌든 또 개소리네.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전 나중에 이제 리얼맨의 그 성향을 발휘하기 위해 네. PC방 아르바이트를 1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진짜 남자로 거듭될 수 있었죠. 된 게 어떤 변화가 있었죠?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와 찐이다. 허리 디스크 진짜 약간 찐이다. 좀 테스토스테론의 질병이거든요. 탈모보다 좀 더 테스토스테론. 왜냐면은 진짜? 허리 디스크 왜 생깁니까? 무거운 거 들 때 생기죠. 무거운 걸 든다. 이거 참 굉장히 남성성이 짙은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다 개소리고요. 저 재수할 아무래도- 때 오래 앉아서 어린이 아 뭐야? 생겼습니다. 예, 어쨌든 실제도 아니었어. 어쨌든 이제 옛날에 빵집이라고 하면 다 동네 빵집 아니면 파리바게트였잖아요. 인정. 그래서 디저트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설빙 말고는 또 없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예를 들어 케이크 크리스마스랑 생일 케이크 무조건 파리바게트. 그렇죠. 무조건 파리바게트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절대 아니야. 안 가죠. 요즘 뭐 진짜 아니야.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디저트가 이제 마치 진시황 때처럼 강제 통일 당했을 때. 근데 공급이 이제 솔직히 이제 공급이 다 SPC에서 오니까 아, 그 맛없는 식빵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가면 진짜 맞아. 다 퍽퍽하고. 퍽퍽하고 쫀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맞아. 소보로 빵으로 사람 때리면 특수성애로 잡혀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크림빵 겁나 기름지고. 그래서 이제 쫀득이 유행하게 된 게 이런 상태보다 우리가 어찌됐든 가끔씩 운 좋게 동네 빵집 문 열 때 가서 맞아. 그- 아침 7시에 냄새 겁나 나고. 아 그렇죠. 그 먹어보면 쫀득하잖아요. 또 이런 것들 이런 그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좋은 식감의 이데아가 쫀득이라서 지금 와서 쫀득에 대한 호감? 그렇죠. 쫀득이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쫀득이 유행한 이유 첫 번째가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꽤 일리 있는데? 약간 개소리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스타그램이 발달하면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망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있는데 F&B 먼저 망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메타 주식을 존나 사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힘내! 파이팅! 저희는 메타는 저커버그를 언제나 지지합니다. 옳다. 하지만 난 주주가 아니다. 저희는 저커버그 복제 인간을 찬성합니다. 저는 메타 그 회사에서 메타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네. 내 돈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럼 저희는 저커버그 내 돈 아니지만 처벌을 지지합니다. 아니 처벌이 아니라 더 잘 돼서 내가 이제 돈 생기면 주식을 살 테니까 더 잘 되라. 왜냐면 광고로 돈 진짜 쓸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네. 저커버그 복제 인간을 지지합니다. 아니 요즘 AI로 복제 많이 만들잖아요. 약간. 근데 저커버그가 약간 좀 외계인같이 생기긴 했어서 언젠가 그냥 다른 저커버그 2가 생겨도 그러니까 약간 그 피규어 그 인간 완전 똑같이 만든 피규어보다 더 피규어 같잖아요.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네. 약간 아이언맨처럼 MK2로 해도 될 것 같아요. MK2. 또